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1일 무지인 첫 번째 기사 1410년 명령락 8년 문소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황궁하여 하정례를 행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겸진 올적합 만호 응주가 조현하기를 청하자 허락하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창덕궁과 건원 등에 소나무를 심도록 명하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윤목의 조회를 청하다. 이튿날 다시 청하니 임금이 미령함으로 인하여 명령을 전하는 자에게 아뢰지 말라고 검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무고죄로 전 계승유 후 신호의 직첩을 회수하다. 신호가 이웃집의 공지를 침탈하여 그 집터를 넓혔는데 한성 판관 권탁이 규정에 의하여 절급하고 그 담과 행랑을 헐어 버렸다. 신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글을 올려 권탁의 공정치 못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사헌부에서 사실을 조사하니 신호가 무고에 반주하되었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사직 박무에게 8차의 지는 말 644피를 요동으로 압령케 하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6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윤목 등의 죄를 다시 청하다. 소에 이르기를 난적을 주토하려면 먼저 당례를 다스리는 것이 춘추의 법입니다. 난신 이무는 이미 수악의 죄에 처해졌는데 그 당 윤목 등이 성명을 보존하고 있으니 심히 춘추의 난적을 토벌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 등이 법에 의해 처치하기를 두세 번씩 청하여 기필코 윤허를 받은 뒤에야 그만두려는 것입니다. 구성량 구종수는 이무의 인친이고 또 남모가 발각되던 날에 왕래하여 말을 통해 사정을 누설시켰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방에 종편하라는 명령을 입었으니 실로 의리가 아닙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에 명하여 윤목, 이빈, 유기, 강사덕, 조희빈 및 이무의 아들 이간 등을 밝게 전형을 바루어 대법을 보이시고 구성량 구종수는 그 직첩을 거두고 바다 위에 추방하여 종식토록 서행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임금이 대은 등에게 이르기를 지금 대간이 말하는 것은 모두 국가의 대사인데 내가 만일 듣지 않으면 반드시 사직하고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반록하는 때를 당하여 대간이 영고가 있으면 각 품의 고신이 오랫도록 지체될 것이니 매우 불가하다. 마땅히 대간으로 하여금 내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9년 태종 10년 1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풍에도 도관찰사가 농한기에 도내의 성부를 수축토록 상언하니 허락하다. 농사틈을 당하여 도내의 성부를 수축하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개인의 노비가 본궁에 투숙하는 것을 금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사헌장령 곽득면을 불러 말하기를 남의 집 장횡으로 본궁에 투숙하는 자가 없지 않다. 내가 들으니 그 본주인 녹사 송겸 등 두어 사람이 말을 하고 싶으나 감히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협의하지 말고 곧 밝게 분변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일본 지좌전 일기주에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윤목 등의 죄를 다시 청하다. 임금이 몸이 편치 못하다고 사절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병든 사람, 늙고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과 마을에서 매매하는 것도 모두 엄하게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공납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소격전무 화루의 빈터에 밤나무를 심다. 영양군 이응의 청에 따라 장차 주군의 공을 너그럽게 하기 위함이었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춘향제를 지내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건주의 지휘 맹가 천모가가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유성이 유성에서 나와 기성으로 들어가다. 그 모양이 되와 같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판사 여권사 조사덕에게 구차의 진엄마 372피를 요동으로 압력케 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원윤과 정윤에게 구사 3명씩을 주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윤목 등의 죄를 다시 청하다. 또 말하기를 구성량 구종수도 역시 당녀이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일찍이 대간을 친히 보고 말하고자 하였으나 그늘의 작은 병으로 인하여 말하지 못하였다. 3, 4일 뒤에 내가 마땅히 면대하여 명령하겠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11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도범이 거두는 것을 폐지하다. 구례의 매양 반록 할대를 당하여 병조에서 무관 5품 이하 대부의 이상까지 고열하여 녹을 수령하는 자에 따라 사람마다 1첩을 주었는데 그것을 도부라 하며 첩을 받을 때 준하여 사람마다 각각 쌀 한 대 혹은 닷대를 바치는데 그것을 도범이라 한다. 그리고 광흥청 창에서는 첩을 본 연후에야 녹을 나누어 줬는데 이때 이르러 어흥부와 병조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 아뢰기를 병조에 거두는 도범이는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폐단이 있으니 이를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11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정도전 등의 공신전으로 관청에 몰수된 토지는 전조를 징수치 말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정도전 등 5인의 공신전의 조를 속공하기 전에 그 자손들이 이미 수조하였는데 이를 징수한다면 관에 바치지 못하여 간고가 막심할 것이오니 그 반만 징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지가 이미 속공되었으니 이미 거둔 조는 모두 징수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11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태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초를 바치게 하다. 영춘추 간사 하윤 지관사 유관 동지관사 정이호 변계랑이 비로소 태조실록의 편찬을 착수하였다.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9월에 수판하여 임신년 7월 이후 경진년 11월 이전 각년의 수찬관 이하의 사초를 서울은 10월 15일까지 외방은 11월 초 1일까지 기한을 정해 바치도록 독촉하였는데 지금까지 바치지 않은 자가 매우 많으니 빌건대 상국의 사신 간자를 제외하고 금년 정월에 바치지 않는 자는 소사에 입문하여 논제하고 끝내 바치지 않는 자는 전조의 판지에 의하여 자손을 검거하고 은 20냥을 물리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기주관 조말생 권훈 윤회왕 겸기사관 신장이 낙점
으로 이에 참여하였고 참여 사관은 오직 우승범, 이심 두 사람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다. 사관이 하윤에게 고하기를 우리들은 직비를 잡고 시사를 기록하는 자입니다. 하물며 지금 수찬하는 것이 고래에 의하지 않고 당대에 수찬하며 또 사관으로 하여금 다 참여도 못하게 하니 두렵건대 후인이 더욱 의심할까 합니다.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이 일은 비밀이어서 여덟 한림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내지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두 한림이 참여하는 것은 낭청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동방에서 천둥하였는데 소리가 이상하다. 여러 별들이 요동하다. 화성이 정성의 동쪽에 있었고 다른 화성의 북쪽에 있었는데 그 간격이 일적쯤 되었다. 이날 밤중에 황주의 구답촌에 하늘이 환하기가 사방 1리나 되었는데 조금 뒤에 동방에서 천둥이 일어났다. 그런데 천둥 소리가 처음에는 진려포 소리와 같았고 다음에는 종소리, 다음에는 여울 소리와 같았는데 여러 별들이 요동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2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군자주부 강순을 풍속을 어지럽힌 죄로 전낭장 김중절을 무고죄로 귀양 보내다. 군자주부 강순 전낭장 김중절을 외방에 귀양 보냈다. 김중절이 강순과 더불어 집터를 다투어 헌부에 호소하기를 강순은 네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첩을 거느리고 있어 이미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내 집터를 함부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였다. 헌부에서 한승부에 이첩하여 강순의 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김중절의 무고인 것을 알아내고 또 강순에게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까닭을 물으니 강순이 이미 버렸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헌부에서 강순이 잇따라 새 아내를 버리고 제 욕심을 자행하여 남녀의 분수를 물러나게 하였다고 논하여 마침내 양편에게 죄를 주자고 청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2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무과 첸시의 규식을 올리다. 초장에는 보사로서 편전을 쓰되 모두 200보에 한하고 중장에는 기사로서 직배 5발 기창으로 휘작 탈피를 하고 종장에는 무경 7스를 강하되 일찍이 무과에 합격한 자는 바로 회시에 나아가게 하고 정산품, 종산품으로 과거에 응시하는 자도 바로 회시에 나아가게 하며 새로 나오는 자는 상례에 의하되 액수는 인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전 액수에 구애하지 마소서.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명군과 달단군과의 전황을 보고받고 성곽 등을 수축하여 무비를 정비토록 하다. 통사 이자행이 요동에서 돌아왔는데 이자행이 말하기를 달단의 군사가 개원, 금산 등처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관군이 만나기만 하면 번번이 패합니다. 달단의 순초군이 정월 초 2일에 요동 북문을 공격하여 이기지 못하고 성 밖의 거민을 노략해 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자영의 말과 같다면 마땅히 무비를 정비해야 하겠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양계의 수령을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 자견하시고 충청도 세 곳의 성자는 사람을 보내어 땅을 살펴본 뒤에 쌓으면 일이 완만할 것 같사오니 각각 보고한 것에 의하여 즉시 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기고 성상군 이직을 보내어 광주의 일장성을 수축할 가부를 살펴보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몽고어 훈도관을 설치하여 주원 등을 임명하다. 몽어 훈도관을 두어 전 봉어 주원과 전 중랑장 송희명으로 이를 삼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망대를 지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골내에서 연등을 하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화성이 북하의 남쪽 오제후 제1성의 북쪽에 있었다. 간격이 7전쯤이었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종친과 해 온정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1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요동군을 격퇴한 달당군을 방비하기 위해 김승주 등을 병마 도우절제사로 삼다. 김승주로 서북면 병마 도우절제사를, 연사종으로 동부면 병마 도우절제사를 삼았다. 의주통사 이응이 요동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요동군사 1만 명이 북경으로 가다가 달달 군사를 산 해 위에서 만나 서로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 사상자가 반이나 넘었습니다. 그리고 요동은 정월 초 2일부터 군사를 엄하게 하여 성을 지키고 있는데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부를 불러 의논하고 김성주 등을 보내어 방비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회왕군 불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다. 대역의 죄는 황천상제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천하 고금에 용서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어떻게 사사로 할 수 있습니까? 대저 시비는 한때에 나오는 것이고 대의는 만세에 공정한 것이니 신등이 어찌 하루아침에 명령을 아끼어 만세의 법을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신등이 대역 민무구 민무질 이무와 그 당녀 윤목, 유기, 이빈, 조희민, 강사득 등을 극력 논하여 그 죄를 밝히자고 청하였는데 하늘이 신충을 달래어 이무가 복주되었으니 간함을 따르는 미덕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악인 민무구 민무질과 그 당 악인 윤목의 무리가 머리를 보존하여 세월을 끌어가고 있으니 형벌을 쓰는 공정함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일국의 신민들이 한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위의 7사람과 이무의 여러 아들들이 스스로 용서되지 않을 것을 알고 사사로 분을 풀려고 하니 또 어찌 구원은 무리가 안팎에 잠복하여 국가의 틈을 엿볼지 알겠습니까? 또 회안군은 죄악이 가득 찼는데 완산에 안치하였고 이거의 부자도 불량한 무리인데 가까운 고을에 나누어 두었으니 신등은 두렵건대 만일 외환이 있으면 이들 무리가 서로 거느려 내응이 될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중국에 군사가 일어나서 이처럼 위태하고 의심스러운 때이겠습니까? 천지개벽 이래로 대역을 경전에 두었다는 말은 여지껏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회양군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전하께서 처치하시기를 주공이 관숙 채숙의 변을 차듯이 하였다면 어찌 민무구 민무질이 앞에서 난을 잇고 이거의 부자와 이무의 당이 뒤에서 접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오늘날 천토를 행하여 대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후일에 난적이 무리가 무엇을 경계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유시의 아들 불로 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거짓 상황의 아들이라 칭하여 인심을 현혹시켰으니 이것도 또한 용서하지 못할 죄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1월의 지명으로 돌리시고 춘추의 대법을 본받아 유사로 하여금 회양군 불로 민무구 민무질 윤록 유기 이빈 조희민 강사득 이간 이승조 이공류 이공효 이공지 및 이거의 이절을 밝게 그 죄를 바루어 후세의 법을 남기어 정대 고명한 업을 이루시고 난신적자의 마음을 징계하소서. 헌납소 희경을 불러 전지하기를 그늘의 풍기운으로 인해 몸이 아직 편치 못하여 상소한 그를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송희경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면대하여 말하겠다 하였다. 신충은 임금의 마음을 말한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임정을 동부면 도순 문찰리사로 삼고 양계의 수령들을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 고쳐 제수하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일본에 잡혀갔던 호원 등을 명예 송환하면서 조사덕에게 중국의 정세를 탐문토록 하다.
회안위 군사 호원 등 두 사람을 요동해 보냈다. 덕명이 돌아올 때 일본에 잡혀갔던 한인, 호원 등을 데리고 왔으므로 명하여 의관을 주고 또 곧 조사덕을 시켜 압송하게 하고 인하여 중국의 소식을 탐지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강원도의 곡식을 운반하여 동북면의 기근을 진휼하다. 수륙으로 강원도의 곡식을 운반하여 진휼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이 하직하니 포로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다. 임금이 인정 전에 좌기하여 불러보고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차 사람을 보내 조상하려 하였는데 왕이 잡혀간 인구를 찾아보내고 인하여 도적을 금하니 후이에 몹시 감사하는 바이다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우사간 대부 김지 등이 민무구 등의 죄를 다시 청하다. 대궐문에 엎드려 전일에 올린 소를 윤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또 편치 못하다고 사절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연해의 성을 제외한 육지의 축성 공사를 중지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서북면 의주에 대해 삭주성은 이미 반 이상이나 쌓았으니 마땅히 역사를 끝내야 하고 평양성은 지금 이미 절기가 늦었고 또 인력이 몹시 피곤해졌으니 만일 외병이 있을 것 같으면 도리어 내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역사를 파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고 의정부에 명하였다. 각도 연해변의 성은 왜구가 두려우니 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육지의 깊고 먼 곳의 성은 우선 역사를 파하고 광주성은 금년에 일이 번다 하여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을까 두렵다. 이것도 또한 수축하지 말라.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안개가 짙게 끼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불로와 민무구 등의 죄를 재차 청하다. 대간이 교장하여 불로와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였다. 소에 이르기를 거짓의 요망함과 역적의 무리는 모두 천토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그 죄를 극언하여 대궐에 진퇴한 지 지금 월여나 되었는데 유음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한데 전하께서 이들을 놓아두고 배지 아니하여 그 생명을 도둑질하게 하는 것이 종사 만대의 업에 무슨 도움이 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는 의리에 무슨 합당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 안위의 개척에 무슨 득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마땅히 배워야 할 적이 아껴온 나라 신민이 바라는 바를 저버리십니까? 이것이 신등이 밤낮으로 통분하여 감히 청임하지 않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사요, 불로와 역적, 민무구, 민무질, 윤목, 이빈, 강사덕, 조희민, 유기 등을 극형에 처치하여 종사 만세의 업을 편안히 하고 일국의 신민의 바라는 바를 쾌하게 하소서 하였다. 김지, 이명덕 등이 대궐에 나와 거듭 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진실로 듣지 않겠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예전에는 은관이 3번 간하에 듣지 않으면 물러가는 법이었다. 근일에 상소하여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내가 일찍이 가부를 결단하지 않는 것은 사직을 올려 사면하기를 청하리라 뜻한 것이었다 하였다. 이명덕이 아뢰기를 종전에 사직을 올려 사면하기를 청하는 것은 예전에 은관이 거취하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주롭지 못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벼슬에 있어 말을 하여도 들어주는 것을 보지 못하여 거짓말을 오랫동안 패하였기 때문에 뒤에 어진스나가 나오면 반드시 다 말하고 극진히 간하여 유윤을 얻으리라 여겨 한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예전에는 열국을 돌아다니며 섬기는 신하가 거취에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3번 간하여 들어주지 않으면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나라에서 얻지 못하면 초나라에 가고 초나라에서 얻지 못하면 진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본국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의 청은 기어코 윤호를 얻은 뒤에야 말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늘에 작은 병이 있으니 오늘 더욱 심하니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쳐 고만량에 있는 배와 군사 한 명이 벼락을 맞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1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올린 노비 변정사 이를 윤허하다. 대소 인원이 소송하는 노비는 제주의 본종과 사촌 그리고 수양 등의 사람들은 비록 전개가 없더라도 판지가 분명하니 사리가 마땅히 다투어 바라겠지만 그 나머지 탐남 간악한 무리들은 비록 본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족친이라 범칭하고 그 족도를 연접시켜 각각 모득하기를 꾀합니다. 비록 당의 원리가 바른 것에 따라 판결하더라도 그대로 점유하기 위하여 오결이라 정수하여 시를 변란시키니 송사를 얻는 것이 날로 번다 하여지고 부서가 더욱 증가할 뿐만 아니라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그러므로는 상항의 판지에서 논한 인원 외에 전개가 없는 자손 이외의 사람이 족친이라 범칭하여 난잡하게 소장을 바치는 자는 그 종파를 상고하여 분간 금지하고 그 소송한 노비는 공가에 붙이소서. 그리고 억지로 변명하는 자는 판지에 따라 곤장 80대를 때려 수군에 충당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자수하여 고하는 자는 논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개는 노비 문서이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수바키로 시험하여 방패군을 보충하다. 병조와 의형부에서 수바키로 사람을 시험하여 방패군을 보충하였는데 세 사람을 이긴 자로 방패군에 보충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의 관원들에게 불로 민무구 등에 대한 심경을 말하다. 대간이 대궐에 나아가 신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으나 내가 참아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인하여 대은에게 명하여 술을 주게 하였다. 이튿날 편전에 좌기하여 우사관 김지, 헌납 송희경, 지비 이명덕, 지평 오승경을 불러 이르기를 민무구 등의 죄는 이미 교서에 나타났으니 대개 바른 것으로 원망을 갚은 것이다. 민무구 등이 이미 나를 저버렸으니 내가 어찌 사사 은혜를 돌보겠는가. 다만 노모가 있기 때문이다. 윤목 등의 무리는 괴수가 이미 죄에 처해졌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다. 그리고 불로는 상왕께서 이미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지금 만일 죽인다면 이것은 후인의 의심을 사는 것이다 하였다. 김지 등이 물러가니 대은에게 명하여 술을 주게 하였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북면의 시의원 번상을 면제시키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 공신 등과 불로의 조회를 의논하다. 임금이 명하기를 전조의 왕씨의 자손이 어린 아이까지 모두 죽었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으랴. 집에 다투는 자식이 있다는 것은 예전의 격언인데 내가 간하여 말리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 한이 된다. 지금 불로의 죄를 대간이 청하여 맞이했는데 불로가 어리석고 어리니 명의를 간범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조박이 꾀에 의한 것이다. 사람의 죄를 노남에서 진실로 이치에 합당해야 그것이 천토라 할 수 있는데 불로의 죄가 과연 이치에 합당한가? 공신과 더불어 의논하라 하였다. 의정부와 삼공신이 자문 밖에 나와 참산부사 유양, 참지부사 윤사수, 한천군 조운, 서천군 한상경을 시켜 아뢰기를 전조 말년에 사기 옹주의 아들 석기의 난이 두세 번에 이르렀는데 신등이 몸소 친히 본 바입니다. 지금 불로가 가탁한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곧 베어서 화의 근본을 끊으소서. 역적의 무리는 하루라도 구차히 살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지금 나라에는 외환이 있고 죄인이 주군에 널려 있으니 화기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원컨대 민무구, 민무질, 윤목 등을 대의로 처단하여 천심에 보답하고 여망에 부응케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석기는 진시로 왕씨의 자식이니 후환이 있을 수 있지만 불로는 상왕의 자식이기로 삼지 않는 것을 일국의 신민이 모두 알고 있으니 뒤에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또 불로는 아는 것이 없어 조박의 꾀에 빠졌으니 그의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아 못하겠다. 무고 등에 대해서는 다시 아뢰지 말라 하였다. 유양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자식이 아닌데 자식이라 거짓 청하는 것은 난의 계제입니다. 옛날 지나라 때 가짜 부소의 난이 있었고 전조 말년에 신노의 변이 있었으니 이것이 밝은 감계입니다. 이 한 사람을 아껴서 그 해가
천만이 내게 미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 공신의 말이 어찌 그러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내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겠다 했다. 유양등이 물러나와 다시 상소하였다. 경전년에 상왕전하께서 유씨의 아들 불로를 애매하다 하여 신민에게 교시하였고 또 연전에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 모명한 것을 밝히셨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불로가 그 어미의 일가 조박에게 의탁하여 일찍이 원자라고 일컬어 명의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법에 의해 처치하여 명의를 바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간이 장소를 연하여 조회를 청해 맞이 않았는데 이때 이달 23일에 전하께서 하교하시어 의정부 공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셨습니다. 신등이 엎드려 교지를 보고 생각하기를 전하의 마음이 진실로 의지시나 천하 국가의 명의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는 법인데 불로가 명의를 범한 죄는 왕법에 있어 반드시 배워야 하니 어찌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아니하여 환란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하였습니다. 또 역심 넷무구 민무질과 이무의 당인 윤목 이빈 강사덕 조힘이 유기의 죄를 전하께서 고지식인이 을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으시니 나라 사람들이 분함이 오래면 오를수록 마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한결같이 대간이 청한 것과 같이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하여 종사의 화를 막고 신민의 분을 쾌하게 하소서. 임금이 의정부 찬성사 이천후 참찬 유양을 불러 말하기를 불로는 내가 이미 무지한 것을 아는데 어떻게 참아 죽이겠는가. 그리고 상왕의 아들이 아닌데 이를 죽인다면 상왕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성승린 조용무 등에 이르기를 불로가 당초에 나이 겨우 10여 세였으니 상왕의 아들이라고 요망하게 사칭한 것은 반드시 조박의 꾀이다. 어찌 어린아이가 알 수 있는 일인가. 상벌은 천의에 맞게 할 뿐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은 어찌 천의에 합당하겠는가. 이것은 결코 내가 청총할 수 없다. 그리고 민무고 민무질 윤목 등의 이런 전일에 이미 대간과 더불어 밝게 말하였으니 마땅히 재결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2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풍주의 큰 돌이 저절로 옮겨지는 이변이 일어나 해교제를 지내다. 풍주에서 돌의 이변이 있었다. 풍주의 두 요포 강변에 있는 돌이 스스로 28보나 옮겨졌는데 높이가 2척 길이가 5척이었으며 또한 한 돌이 8보나 옮겨졌는데 높이가 1척 길이가 5척이었다. 이들 두 돌이 옮겨진 자국이 깊이가 1척 넓이가 4척이나 되었다. 또 월곶 강변에 한 돌이 처음 나타났는데 높이가 3척 길이가 2척이었다. 소운부정 김서를 보내어 해계제를 행하여 빌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2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 의정부 3공신이 민무구 등의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보류하다. 교장에 상소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사유 불로와 역적 민무고 민무질 윤목 이빈 강사덕 조이민 유기 등의 죄를 여러 번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등이 굳이 청하여 마지 않고 정부 공신도 또한 말을 합하여 신청하였으니 이것은 전에 이른바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즉시 신들의 전일의 상소와 대신이 같은 말의 청을 쫓으시고 법에 따라 시행하여 여망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고 정부와 삼공신은 아뢰기를 신등이 상소한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정성을 보고 이미 내 뜻을 일렀는데 어째서 다시 청하는가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신등이 조상께서 참아 못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끝내 칙문만 할 수 있겠습니까? 불로와 민무구 민무질은 전하께서 사사 은혜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마땅하나 이무의 당은 어찌하여 법에 의해 밝게 처치하지 못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 두 사람을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데 어찌 이무의 당만 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불로와 민묵의 죄가 어찌 천하 만세에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다만 주상께서 참아 못하시기 때문에 첫머리로 말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선 이무의 당을 베면 저 세 사람의 죄도 이에
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신등이 바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들 죄인이 이미 장류되었으니 죄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하고니 대답하기를 죄가 장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주상의 은혜가 몹시 호하였을 때도 오히려 불충한 마음을 품었는데 지금 주상께서 비록 자해하시나 끝내 사직을 호의할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장차 다시 문사관의 말을 듣고 국문안 문안을 자세히 본 뒤에 상량하여 처치하겠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올량합 모련위 지위 보 을자 등 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8일 을림이 첫 번째 기사 의정부 공신 대간에서 윤목 등의 죄를 다시 청하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복제를 잘 몰라 복을 잘못 신고한 군자소감 유찬을 파직시키다. 군자소감 유찬을 파직시켰다. 유찬은 다방의 도목을 거쳐 벼슬을 얻었는데 이성 삼촌숙의 아내가 죽으니 유찬이 그 복으로 고하였다. 사원부가 논핵하여 아뢰기를 오복의 도식이 육전에 실려 있는데 유찬이 그것도 알지 못하니 전국의 출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파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병을 칭탁하여 부임하지 않는다고 이양몽의 죄를 청하다. 이양몽을 판순한 현령사에 제수한 지 이미 월여가 되었는데 가만히 광주 농사에 들어가 병을 칭탁하고 부임하려 하지 않으니 빌건대 이미 행한 교지에 따라 논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일찍이 부지런하고 조심성이 있는 게 봉공하였다. 오늘날 부임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병이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들었다. 만일 병의 허실을 논하지 않고 문득 죄책을 가한다면 어찌 실형이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이미 사람을 택하여 대신하였으니 다시 논하지 말라.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군적, 역참, 수령, 전최, 도량형, 시전 등의 시패에 대한 사헌부의 시무책 시무 8가지 일을 아뢰었다. 1. 군액을 성적한 것은 정의한 군사를 가려서 불의에 대비하자는 것인데 근래의 적을 고침으로 인하여 수령이 된 자가 국가의 대체를 생각하지 않고 간청에 빠져서 적적의 실한 군사를 혹은 늙고 병들다 칭탁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봉족을 삼아 모두 새 군종의 단약한 자로 액수를 채우고 일찍이 무수전 경패에 속한 자에 이르렀어도 일수 양반과 향리의 봉족을 삼으니 나라 국가가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청컨대 병술련 이상의 전적은 무수전 경패기를 가져다가 그 성명과 상과에 여러 사람이 모두 아는 늙고 병든 자를 제외하고는 아울러 본역에 채우소서. 1. 역참과 관진을 설치하는 것은 명령을 전달하고 왕래를 살피자는 것인데 지금 관진의 아전이 모두 스스로 편한 것을 구하여 그 책임을 심쓰지 않고 각도의 역성도 모두 감사의 공차를 받아 여러 고을에 출입하고 서울 안에 왕래하는 자가 가끔 있으니 비록 옥시 다르다 말이 다른 외국 사람과 본국을 버리고 망명하는 무리 그리고 공사 천례로서 도망하는 자가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잡고 살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역성 진리로 하여금 항상 맡은 곳에 있으면서 전명의 책임을 다하고 유망하는 무리를 살피게 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소서. 1.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책이니 마땅히 그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감사가 전취하는 것도 더욱 밝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포평할 때에 전에 상고 있던 자가 뒤에 간혹 중고에 있을 때도 있고 뒤에 상고에 있는 자가 또한 전에는 중고에 있던 자도 있어 상과 중의 상거가 심히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의 이중은 의례 모두 파면하여 30개월 동안에 한 고을의 수령이 두세 번씩 교체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송의 패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이중이 된 자도 그대로 본직에 있게 하여 삼중이 되기를 기다려서 체파하소서. 1. 양형을 고르게 하고 같게 하는 것은 간사한 것을 금하고 넘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금
경중에서 두 곡은 공평하게 검사하는데 저울은 참여하지 않으니 진시로 잘못된 일입니다. 외방에서 감사가 살피지 아니하여 간사한 아전이 이 틈을 타서 마음대로 만들어 과렴할 적에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고 찬한 것을 축하다고 하니 가난한 자는 더욱 어렵고 부유한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됩니다. 수령이 된 자도 또한 금하지 않아서 마침내 큰 패단이 되었으니 원컨대 경중에서는 두 곡을 검사할 적에 아울러 저울도 바르고 외방에서는 감사가 경시서에서 검사한 두 곡을 저울을 가지고 매양 이르는 곳마다 때없이 서로 교정하여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수령과 장리를 즉시 엄하게 다루소서. 공장은 가게가 없고 업이 전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경에 있을 때는 포백, 모혁, 기명, 관복, 해화, 편륵 등을 점으로 나누어 크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마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며 기타 미국 등류에 있어서 각각 사는 곳에서 매매하였는데 천도한 이래로 운종가에 잡처하여 남녀의 분별이 없고 상고가 혼잡하여 기회와 틈을 엿보아 서로 훔치고 도둑질하기를 힘쓰니 원컨대 경시 서로 하여금 한결같이 구경의 제도에 의하게 하소서. 1. 군자감은 양향의 책임을 맡아서 관계하는 바가 중하니 마땅히 적당한 사람을 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목에 거관하여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 벼슬에 있게 하니 출납할 즈음에 어찌 회개의 마땅함을 알겠으며 후일에 진도하고 결순한 일이 날 패단에 대해 주의를 하겠습니까? 청컨대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으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 책임을 맡기고 또 영사의 액수를 첨가시켜 맡기고 부리는데 편하게 하소서. 1. 대소 인원이 조정이나 외국에 봉사할 적에 이미 치장할 미포를 주고 또 노차 반전을 주니 참으로 국가의 후한 뜻입니다. 그러나 현임관은 이미 후한 녹이 있고 또 반전을 받으니 어찌 반드시 관에서 주는 미포를 기다린 연후에야 그 행장을 준비하겠습니까? 청컨대 전함관을 제외한 현임 봉사자는 치장 미포를 주지 마소서. 1. 사선서는 각전의 입번 차비에 대한 공판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하는 일이 있어 먹는 자는 이미 정한 액수가 있지만 매일 외부에서 와서 먹는 자는 다 알지 못하고 일체 방공의 보고에 의하여 그 수요를 기록하니 먹는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속일만 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훔쳐내어 제사용으로 삼는 자도 있고 내료에게 인연하여 일이 없이 먹는 자도 있으니 원컨대 사선서로 하여금 장부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을 위임하여 이를 맡겨 무릇 이번 차비 이외에 선반하는 자는 양부 현관이 친히 착함하지 못한 자는 아무 사람이 일로 왔다고 기록하고 달간이 아니고 벼슬이 낮은 자는 모두 친히 착함하게 하고 매양 번이 끝나는 날에 대은사가 고가하여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을 줄이게 하소서. 소가 올라가며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각 정하기를 각도의 역성은 관찰사의 기묘한 공차를 제외하고는 항상 맡은 각 역을 순시하여 피차에 유의하는 임무를 아울러 고찰하여 금지하게 하고 봉사 인원에게 주는 치장미포는 사신을 보내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 여비를 넉넉히 하는 것이니 현임관으로 봉사하는 자는 반액을 감하고 그 외 나머지 6가지 일은 사헌부의 장신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일수 양반은 조선조 때 각 역에 소속되어 심부름하던 하예이고 세종실록 28권 7년 4월 경신조의 예하면이라고 하였다. 전초는 지방감사가 관하 각 고을 수령이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인데 음력 6월과 12월에 2번 시행하여 성적을 상최하전이라고 하였다. 상을 최, 하를 전이라 하였다. 상구는 상등, 중구는 중등, 이중은 2번 중구를 받은 자를 말하고 양형은 되와 저울이고 조정은 명나라이며 노차 반전은 도중에 필요로 하는 노비를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28일 을미 5번째 기사 금주령 중이었으나 의정부에 술을 하사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죽음의 명이 있기는 하나 궁중에서 아직 술을 끊지 않았고 정부 대신이 나이가 많으니 술이 없을 수 없다 하고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치록 19권 태종 10년 1월 28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이주, 지주, 원양이 등이 사람을 보내 염으로 바치고 대장경을 청구하다. 태종시록 19권 태종 10년 1월 28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불법으로 인덕궁의 대부 한 명을 거느리고 부임했던 것이 발각되어 한승, 소윤, 박순을 파직시키다. 박순이 인덕궁을 섬긴 지가 오랜데 지고주사가 되며 인덕궁의 내교라고 칭탁하고 인덕궁의 본령 대부 한 사람을 데리고 부임하였다. 그러나 그 대부의 집에서 녹을 받기를 평상시와 같이 4년 동안이나 받았다.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형조에서 죄를 청하니 다만 파직만 시켰다.